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라고 합니다. 높은 복지만 믿고 꿈도 없이 주어진 삶에 안주하려는 다른 스웨덴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 척박한 땅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활약하기를 꿈꿔왔고 그 결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국가는 바로 일본이었죠. 사실 저는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국가로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는 그곳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일본을 고른 것인데요. 물론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부모님은 이상하리만큼 일본을 고평가했고 저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어렸을 적에는 일본이 무척이나 잘 나갔다며 사람들도 친절하고 경제도 몹시 발전한 곳이니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뭔가 일본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그렇게 저는 희망에 찬 채로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첫인상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했습니다. 새로 만난 일본인 친구들은 제게 살갑게 대해줬고 도시도 꽤나 발전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본에 대한 호감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 일본인 친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 서민층들의 현실을 알고 일본은 겉만 그럴듯한 국가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녀의 집에는 딱 봐도 230년은 된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즐비했고 그마저도 전기세를 아껴야 하는지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품들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들이 목욕물을 계속 받아두길래 저는 도대체 왜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이 목욕물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사용한 뒤 버린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고 저는 일본의 이런 처참한 현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일본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잘 나갔을 때인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된 저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그렇게나 친절했던 일본 친구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학과 내의 중요 전달사항도 제게만 전해주지 않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나중에서야 일본 학생들이 저를 왕따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이들과 영어로 대화할 때 형편없는 일본식 영어 발음을 도저히 못 알아들었고 일본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여러 번 되묻곤 했는데요. 이걸 무례하다고 여긴 일본인들이 저를 따돌림시킨 것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이들의 좁은 속내의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친했던 미국인 유학생 친구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이유를 평생 몰랐을 테죠. 심지어 그녀가 보여준 저만 쏙 빼고 개설된 단체 연락방에는 저에 대한 극악무도한 욕설과 비방이 가득했고 저는 일본인들의 앞뒤가 다른 모습에 정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름 끼쳤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옆나라인 한국을 엄청나게 비방해댔다는 것인데요. 일본인들은 수십 년 전에 한국 노숙자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돌려보며 이게 한국의 실체라고 주장했고 한국 시골 마을의 오래된 아파트 영상들을 가져와서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평생 동안 고기 한 번 못 먹어본 사람들도 많다고 주장했죠. 또한 일본인 교수들조차 한국은 다케시마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파렴치한이라고 말하며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곤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한국을 무시하고 깔봤는데요. 웃긴 건 이들은 모이면 한국을 뒷담하느라 바빴지만 흩어지면 다들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밥을 혼자 먹을 때나 공터에서 혼자 사색을 즐기는 일본인 학생들을 보면 이들은 꼭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들은 한국은 몹시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살며 그나마 한국 드라마는 인정해주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일본에서 3일을 겨우 지낼 만한 생활비로도 한국에서 한 달은 거뜬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경제력은 형편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한국도 꽤나 선진국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의 지속된 비하에 세뇌되어 점차 저도 모르게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 일본인들에게 실망하고 학을 떼던 참이었기에 이번 방학을 맞아서 한국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말대로 한국이 그렇게나 가난하고 물가도 저렴한 곳이라면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생활비로도 충분히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힐링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물가는 저렴할 거라 생각했기에 그냥 눈에 보이는 고깃집 아무 곳이나 들어갔죠.
한국인들은 삼겹살이라는 부위의 고기를 먹는 것 같았는데 제가 직접 맛본 삼겹살은 엄청나게 독특한 매력이 있더군요. 그동안 비계는 버리는 부위라고 생각했는데 삼겹살을 먹고 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을 정도로 삼겹살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가난해서 물가가 무척이나 저렴하다더니 웬걸? 한국 물가는 일본보다도 비싸더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배가 부르면 무리하지 않고 고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왜 당연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냐고요? 일본의 외식비는 한국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반찬이나 밥은 남겨도 고기는 남김없이 먹습니다. 아무리 일본이더라도 고깃값은 무척이나 부담되거든요. 실제로 한 번은 일본인 친구들과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어떤 일본인 친구가 남은 고기가 아깝다며 배가 부른데도 끝까지 고기를 먹어대서 급체로 인해 다음날 학교를 결석했던 일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가 넘치는지 테이블 이곳저곳에서 고기를 남기고 그냥 일어나는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많더군요.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일본인들보다 교양이 넘치는 것 같아 보였고, 한국인은 가난해서 평생 고기 한 번 못 먹고 죽는다는 일본인들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달리 영어를 무척이나 잘했는데요. 일본에서 길을 물어볼 때면 그들은 제가 말을 걸기도 전에 전부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 저는 영어 때문에 일본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말 저보다도 영어를 잘했고, 어르신들은 영어를 못하더라도 손짓이나 발짓까지 전부 사용하시며 어떻게든 제게 정보를 주려고 노력해 주셨죠. 이건 일본인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인데, 제가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 짧은 일본어를 사용했을 때 그렇게나 예의 바르다던 일본인들은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확신했는지 이 제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명령조의 일본어를 사용하며 저를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건방지기는커녕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저를 도와주는 모습에 저는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몹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였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남의 눈치 안 보고 신나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져온 돈은 정말 턱도 없는 액수였고, 일본인들의 말만 믿고 한 달은 있으려고 온 한국에서 저는 돈이 다 떨어져 4일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저는 어떤 한국인에게 믿지 못할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수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고, 그녀는 일본인들과 달리 제게 가식 없는 태도로 몹시 친근하게 잘 대해줬죠.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속아서 다음날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울상짓는 제게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 가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처음 보는 외국인을 자신의 집에 들여보내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엄청나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염치불구하고 그녀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 이 한국인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있는 가전제품들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가정에는 일본에서는 본 적도 없던 양문형 냉장고를 비롯해 김치냉장고 등 냉장고가 무려 3대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AI 기능이 탑재되어 자동으로 작동되는 공기청정기와 얼음이 나오는 최신형 정수기 등 일본에서는 부잣집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가전제품들도 보이더군요. 솔직히 이런 최신형 가전제품들은 스웨덴에서도 보기 힘들고 저는 당연히 이 친구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한국에서는 서민 가정도 이 정도는 있다며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 현격했던 한국과 일본의 생활 수준 차이에 저는 일본인들이 그저 열등감으로 한국을 비하했던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30년째 제자리인 일본이 한국이 급격하게 잘 살게 되자 질투가 나서 무논리로 고집을 부렸던 모양이었죠. 어쨌든 저는 한국 가정집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생각해 주셨고 엄청난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할 때는 전부 채소 반찬에 양도 무척이나 적었을 뿐만 아니라 밥을 더 달라고 하기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였지만 한국인 아주머니는 제가 정말 배가 터져서 10죽기 직전까지 계속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한국이 정말 가난했다면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제게
이렇게 풍족한 먹을거리를 대접해 주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제 한국인 친구에게 일본에서 겪은 일들을 말해주니 정작 한국인들은 일본에 관심도 없더군요. 한국인들은 일본은 거들떠도 안 보고 미국이나 서유럽 강대국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차 있었다면 한국은 여유롭게 승자의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듯 보였죠.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꿈만 같은 5일을 더 보낸 저는 그녀의 가족에게 인사를 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친부모님 같던 한국인 부모님께서는 기차 안에서 먹으라며 음식도 엄청나게 싸주셨고 혹시 모른다며 제게 차비까지 챙겨주셨죠. 솔직히 한국에서 겪은 것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문화였기에 저는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친절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네요. 한국인들의 호의가 고마웠던 건지 아니면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했던 제 결정이 후회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을 벗어나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고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는 건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렇게 글을 써서라도 양국의 현실을 알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